자, 그래서 이게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세요. 국문학사 이거 제가 방학 때 해도 이게 보시셨죠? 장난이 아닌 게 국문학은요. 12월 달에 시작해도 다 못 끝내요. 이게 이렇게 그러게요. 해보시.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공부 내용이. 자, 어쨌든 그 120쪽부터 제가 안 했을 겁니다. 예예. 거기서부터 설명. 76이요. 그렇죠. 예, 76. 이제 거기서부터 좀 빨리빨리 제가 좀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쪽에 7.6부터 지금 오늘부터는 좀 속도를 좀 높여서 3월 안에는 좀 끝내려고 하니까요. 잘 따라오세요. 예. 예예. 자, 120페이지에 있는, 저 오늘 좀 진도를 좀 많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120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120쪽에 있는 7.6의 소각가사와 소각부인데, 그러니까 소각가사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속세 음악이라는 뜻이에요. 이 소각이라는 말이 속세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소각인데, 이제 그 120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악은 악, 당악, 소각이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궁중에서 이제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궁중 음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단락에서 당악은 당나라 음악. 이거는 당나라 음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각이라는 게 속세 음악이에요. 소각. 요게 속세 음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보면 거기 이제 볼까요? 120쪽이 마지막 단락. 국가의 행사에서 이제 뭐 악을 했다 나오죠. 그리고 당악과 소각은 잔치를 하면서 공연했다. 당악은 중국 당나라에서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자, 오른쪽 121쪽 소각은 왜? 민간 아니, 공부하는구나. 사진 좀 찍어달라 그래.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간 그 전승에서 받아들였다. 이제 아실 거고요. 이거 소각을 다시 말로 향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향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려 전기에는 이런 특히 이제 상층문화 왜 그러냐면 뭐 국사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고려는 이 전기와 후기가 있는데 이 전기는 귀족 사회예요. 귀족 사회고 이제 후기로 가면 약간 이제 귀족 사회 이런 게 와야 되죠. 귀족 사회적인 틀이 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때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 고려 전기는 이제 국사 공부할 때 배우시겠지만 문벌 귀족이에요. 문벌 귀족. 문벌 귀족이고 그다음에 이제 후기로 가면 이제 권문세족이라고 해서 권력과 이제 결탁해서 이제 자기의 뜻을 펴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소각을 그 밑에 단락 보세요. 받아들여서 이제 뭐 했다 하면서 정읍사, 처용가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정읍사라고 하는 것은 정읍사는 그 고려 가요죠. 현존하는 백제 노래 아닙니까? 정읍사 고려 가요. 그리고 이제 처용가라든가 이런 거 다 처용가도 고려 가요에 이제 다 배우실 거예요. 정과정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밑으로 이제 가면 뭐 그 풍입송, 야심사 뭐 여러 가지 이제 한문으로 된 것들도 있어요. 야심사. 그다음에 자아동. 이 자아동이라고 할 때 여러분 자아가 이게 그 붉은 노을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노을이라는 뜻입니다. 자아동이라는 게 자아가. 그래서 이 자아동처럼 노랫말에 한문으로 된 것들도 있는데 민간 전승을 받아들여서 재창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요즘처럼 ARS가 없잖아. ARS가 없으니까 민간의 그런 그 부른 노래들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부른 노래가 좀 안 좋은 쪽이다. 아, 그러면 민심이 안 좋구나. 이해 가시죠? 민간에서 부른 노래가 좀 더 뭐 좋은 쪽이다. 왕을 칭송한다. 그럼 민심이 좋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각가사는 아까 이야기했죠. 소각의 노랫말. 소각가사는 속세 음악이라고 했고 이제 악장가사에 아악가사와 함께 소각가사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악가사는 한문 대부분, 소각가사는 그 밑에 국문음이 달린 한문이거나 국문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풍입송과 다른 것은 이제 국문 소각가사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왔다. 그러니까 이 그 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악장가사, 아악가사, 소각가사가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단락. 그래서 악장가사에 전하는 게 정석가,
청산별곡, 서경별곡 쭉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정석가는 이게, 그러니까 돌과 정이라는 뜻이 이게 악기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2학년 2학기 이제 그 뭡니까? 그 고전 시가 강독이 있어요. 고전 시가 강독. 그때 이제 작품들은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상국 이 쌍화점은 뭐냐면 만두가게인데 요즘 말로 하면 도투락 만두 같은 거, 도투락 만두. 왜냐면 이게 양쪽에 꽃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두를 이렇게 빚을 때 이렇게 양쪽에 꽃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도투락 만두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상곡은 서리 밟는 노래, 서리 밟는 노래. 볼 수 있겠고, 만전춘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별의 노래입니다. 이별의 노래. 작품들은 여러분 이제 2학기 때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 동동은 둥둥해, 둥둥. 그 밑에서 셋째 줄에 이 북소리를 이제 북소리라고 써놓으세요. 북소리. 이 북소리를 이제 한 것이다라고 동동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소리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2쪽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 고려 소교 이런 것들은, 고려 소교는 상당히 이제,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면 알겠지만 정말 재밌어요, 상당히. 근데 이 고려 소교는 뭐가 이제 또 중요하냐면, 남녀 상열지사라는 말 좀 아셔야 됩니다. 거기 122쪽에 보면,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에 남녀 상열지사. 남녀가 서로 기뻐하는 노래란 뜻이에요. 이때 열자가 기쁠 열자입니다. 기쁠 열. 이 지는 뭐뭐 하는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이 사는 노래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남녀 상열지사라고 하고요. 거기 네 번째 줄에 정제라는 말이 있어요. 정제.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정제를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정제. 그래서 이 제는 제주. 이 정은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제라는 말이 이제 국문학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내 제주를 왕이나 그런 높은 사람들 앞에서 뽐내는 걸 정제라고 해요. 정제란 말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학정제, 소학정제, 하여튼 제주를 뽐낸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각가사는 장 또는 연이 나눠져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작품을 배우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눠져 있어요. 하여튼 청산별곡 같은 경우도 보면 1년이 있고 뭐 무슨 년이 있고 무슨 년이 있고 그래서 청산장이 있고 바닷장이 있어요. 이거 뭐 다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청산별곡이 있다 그러면 청산장이 있고 바닷장이 있다. 지금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작품 시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막도 여러 토막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 후렴구가 있어요. 후렴구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좀 넘어가고 이제 소각가사 유형과 내용에서 처용가, 이 처용가도 이제 그 고려 소각이라고 했는데 이 처용가는 그 7.6.2를 보고 있어요. 처용무에 처용무. 처용이 춤추는 거예요. 처용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처용가는 이게 축사라고 하는데 이건 좀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사. 이 책받침이에요. 그러니까 쫓을 축, 사악할 사. 그래서 사악한 것을 쫓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축사라고 하거든요. 축사.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군하행이란 말 또 이게 말들이 어려워요. 참 이게 군하행. 거기 그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군하행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군은 쫓는다는 뜻이에요. 쫓을 구자예요. 좀 음을 달아주세요. 나는 이게 사악하다는 거. 그러니까 사악할 나자고요. 행은 여기서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때 행은 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노래. 그래서 사악한 것을 쫓는 노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걸 구나행이라고 합니다. 구나행. 그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축사와 같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용무는 이제 오방초용이 122쪽의 마지막 줄에 나오는데 뭔 소리냐면 오방초용이라는 거는 자, 오방초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동, 서, 남, 북이면 사방이죠.
자, 여기 중앙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방처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방처용무라는 게 있거든요. 처용에 춤을 추는데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중앙까지 이걸 이제 오방처용이다 이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123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용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오른쪽에 보면 설명과 대화가 있다. 123쪽이에요. 처용과 대화는 상대는 설명을 담당하는 해설자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역신이 하는 말은 없다. 역신은 이제 역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야겠는데 이 처용가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벌 발기달에 그러니까 동경이 경주의 경주. 여기서는 서울이 아닙니다. 밝은 달에 밤들이 놀다가 밤새도록 놀다가 들어서 자리 보곤 들어와서 자리를 보니 가라리 네이어라. 다리가 넷이어라. 다리가 넷이라는 거예요. 둘은 내 연대 내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이거 한가랑이 공부하면 정말 재밌어요.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 것이란 말하는 본디 요즘 말하면 내 것이지만 아사날 롯디아르욕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 요즘 말로 그런 뜻입니다. 요즘 말로 제가 풀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나갔다 들어오니까 이제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것이 이제 역신을 이제 외간 남자로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잔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내가 역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학년 좀 올라가시면 아내에게 역병이 생겼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썼다. 문학은 다 비유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정도만 배우셨을 때만 해도 이거 다 배우셨잖아요. 처용가. 이게 아내가 뭐 그 정도는 그 누구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관용 뭐 이런 거 나오지만 이 아내가 이 역병에 걸렸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쓴 것이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설자도 나오고 무당이다. 그리고 굿을 진행하는 무당이 123쪽 보고 있어요. 설명과 기원을 늘어놓으면서 여러 가지 대화도 주고받는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입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고려사 그 악재에서 소각에 관해 기술하면서 무고는 이 춤출 무자입니다. 거기 무고, 춤추다, 춤출무, 그다음 두드릴 고자예요. 춤을 추면서 북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면서 이제 무대, 그러니까 춤추는 이 무대라는 말은 뭐냐면 이 스테이지가 아니에요. 이 세 번째 줄에 무대라는 말은 그 무대가 아니고 이 무대는 춤추는 뭐 요즘 말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그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영어로 쓸게요. 영어로 dancing people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이걸 무대 스테이지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춤을 추는 거죠. 정업사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동동은 아까 이야기했죠. 노래이자 놀이여서 둘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동동을 이제 할 이야기가 참 많아지네. 동동은 월령체라고 하는데 자, 월령체는 뭐냐? 달거리 노래라고 그래. 달거리 노래는 뭐냐? 1월부터 12월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래 중에 달타령 있죠? 자, 요즘 노래 중에 달타령.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노던 달아 하면서 1월에 뜨는 저 달은 뭐 2월에 어쩌고 저쩌고 12월에 뜨는 달은까지 나오죠. 맞나요? 이게 월령체라고 하는 거예요. 월령체를 다른 말로 달거리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동동도 보면 1월이 어쩌고 2월이 어쩌고 해서 3월이 어쩌고 뭐 12월까지 가요. 할 얘기 너무 많아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 이야기하면 이것만 한 30분 해야 돼. 동동만. 근데 결국은 동동은 이 한 여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이게 정말 재밌어요. 국문학은 완전 이야기예요. 자, 한 여인이 자기가 이제 남자를 사랑을 해요. 그래서 남자에게 사랑을 줘요. 근데 결국은 이 남자가 사랑을 하고 나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문제는. 원래 남자들의 속성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사랑하고 나면 안 와.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여자가 이제 막 좀 그리워하고 그 남자를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뭐 지금 할 수가 없고요. 그 정도로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동지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동동의 그 놀이, 희자는 연극, 거기 동동지희할 때 희는 연극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연극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무대처럼 무대 놀이처럼. 그리고 이제 동동에는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그 밑에는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장 마지막 줄 보세요. 123쪽 3장과 4종은 특별한 점이 있다. 두 노래는 자 한역해서 놓은 사설. 그러니까 한역이라는 것은 이게 뭔 소리냐면, 한역해 놓은 사설. 자 한문을,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 안 배울 한역이라는 게 한역이라는 게 이제 한문으로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쌍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쌍화점 보세요. 쌍화점이 있어요. 자, 원래는 이게 쌍화점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돼 있죠. 우리말로 돼 있으면서 쌍화점이. 그러니까 고려 때는 우리말이 없었으니까 전승을 했겠죠. 구비전승을 했겠죠. 나중에 조선 때 이제 우리말로 쓴 거예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 이게 고려 때 썼는데 어떻게 우리말이 되냐? 그땐 당연히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승을 했다가 조선 때 이제 그걸 우리말로 옮긴 거고. 근데 이 쌍화점 또 재밌는 게 이게 한자로 된 한시 형태로 된 것도 있어요. 한시. 그러니까 한문으로, 그러니까 우리말을 한역이라는 거 뭐냐면 한문으로 번역했다는 거. 우리말로 쓰여진 것을 다시 한문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그걸 한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이제 고전시가 강독에서 배우니까 그냥 그때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쌍화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한역이 됐다는 것이고, 그 밑에는 좀 넘어갈게.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좀 알아두실 것은 밑에서 셋째 줄 첫 번째 달라. 기생 관비 무당에서 선발해 남장 별등. 그러니까 남자들로 이렇게 산의 남자잖아요. 이 장별대, 그러니까 이 분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놀이를 즐기는 거, 이 놀이패를 만들어서 공연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서는 이제 좀 넘어갈게. 이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다음 단락 이게 중요해요. 자, 이 부분은 좀 내물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여자부터 단락 끝까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자부터 끝까지 볼까요? 여자 상대방 남자 다른 남자 여자가 주고받는 말을 5줄로 엮어 사건. 자, 여자를 유혹한 남자 쌍화점의 회의 합의. 자,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회의 합의가 뭐냐? 아랍이냐, 아랍인. 자, 사주는 절주인. 감장사의 사주 절주인이에요. 우물용은 뭐냐? 이 용이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하면 안. 자, 왕 또는 귀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술집 앞이죠. 일종의 장사꾼이죠. 자, 보세요. 아랍이니까 외국인, 절주이니까 승려, 왕 또는 귀족은 그대로 놔두고 장사꾼이니까 평민이에요. 자, 쌍화점에 도트럭 만두 가게에 만두를 사러 갔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 내 손을 잡았네. 내 손을 잡았네. 계속 그렇게 돼요. 자, 삼장사에 가서 뭐 기도하러 갔더니 승려가 내 손을 잡았네. 자, 우물가에서 이게 물을 기르려 했더니 뭐 우물용이 내 손 잡았네. 술집 앞이 내 손 잡았네. 자, 이게 뭐냐? 고려 사회의 성적인 타락을 말해. 다 썩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쌍화점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는 제가 좀 더 학년 올라가시면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그것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하여튼 이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재밌어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그럼 좀 이따가 하여튼 다음 학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있고요. 그래서 원나라 간섭을 받는 동안 이제 막 뛰어먹은 세상이 재밌다. 그래서 이제 불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비둘기, 이게 이제 비둘기라고 써놓으세요. 비둘기는 비둘기. 이걸 유구곡이라고 그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유구곡하고 비둘기. 상저가는 방아 뛰는 노래. 언노래와 같아요. 이 언노래, 언은 뭐냐? 어머니를 가리켜요. 언이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삼호곡은 알죠? 어머니를 생각하는 노래. 그러니까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있잖아요. 비 내리는 고모령이 뭐냐? 이거 아셨어요? 어머니를 돌아보는 곡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돌아설 때 뭐 부엉새도 울었다고 나도 울었어 이러죠. 어머니 모자에 돌아볼 고자예요. 어머니를 돌아보는 곡.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보면 사모곡 그런 걸 하다가 뭐 했죠.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은 장이 안 나눠졌다는 거예요. 장이 안 나눠져 있고 자 만전춘별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야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네. 자 124쪽의 마지막 줄에 만전춘별사는 이거는 이제 이 만전춘의 의미도 이제 막 복잡해져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근데 그러니까 원래 뜻으로 보면 궁전에 봄이 가득해 있다. 이 만자는요 가득 찰 만자고요. 이 저는 궁전을 가리켜요. 궁전. 추는 이제 그 봄이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궁전에 봄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뭐 어떤 내용인지까지 깊이 들어가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은 뜻만 알려드리고 자, 이 만천춘별사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자 이건 필기 좀 해주세요. 요즘 말로 제가 쓸게요. 얼음 위에 잎 자리보 그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음 위에다가 댄잎은 대나무 잎이에요. 대나무 잎. 자, 대나무 잎을 자리를 봐요. 딩가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정을 둔 오늘 밤은 늦게 오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제가 사랑을 하는데 이 얼음이 있어요. 밑에 얼음. 얼음 위에 대나무 자를 깔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음 위에 대나무 자를 깔고 이거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5분도 있기 힘들겠죠. 5분이 뭐야 이거. 근데 얼음 위에 대나무 자리를 깔고 대나무 자리 보아는 깔고 이런 뜻이 요즘 말로 하면 얼어 죽을 망정 당신과 함께라면 오늘 밤 그렇게 함께 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남녀 상열지사회 아니에요. 완전 남녀 상열지사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거는 작품으로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 뭐 이제 장과 장사 여음 이런 게 삽입이 되진 않고요. 그러니까 여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좀 더 어떤 소리 후렴구 같은 거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조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물론 시조는 3434 3434 아시다시피 3543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지는 않죠, 당연히. 이때는 그 뭡니까? 고려 초기잖아요. 여기 고려 가요가 나올 때가. 시조는 고려 말에 나와요. 고려 말에 나오기 때문에 완벽한 형태가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만 틀을 보면 시조하고 비슷하죠.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정둔, 오늘 밤, 더디, 세우시라. 사음보잖아, 사음보. 그래서 이게 시조의 어떤 그 어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125쪽 보세요. 125쪽. 예, 정말 아마 오늘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 제일 재밌을 거예요. 이게 그 고려가요가 무진장 재밌어요. 고려가요가. 공부해보면. 자, 125쪽에 보면 여기 이제 정석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정석가 두 번째 단락. 정석가 딩하도라 당금의 계장. 그러니까 딩이여 도리여. 이 하라는 것은요 존칭이에요. 존칭. 아나 하는 여기서는 존칭이라고 써. 딩이여 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이런 뜻인데 말이다 딩하도라. 그런데 이 딩과 돌이 뭐냐 밑에 나오죠. 두 가지가 있다. 돌을 다듬는 데 쓰는 정을 돌과 함께 이끌면서 정을 사람처럼 보이기에 정으로 표기했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 석수장이다. 돌깎기 석수장이 알죠? 뭔 말인지? 돌 깎는 사람들. 노래다. 자, 이게 첫 번째. 저 두 번째는 이게 악기라는 거야, 악기. 악기니까 얘네들은 음악가다. 악공이라는 말은 뮤지션이 뮤지션. 음악가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석수장이와 악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시리는 그러니까 이 정석가도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 남자를 여자가 사랑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 구운 밤을 심어요. 절벽에다가 구운 밤을 심어요. 얼마나 뻥이 많은 거 보세요. 심는다. 근데 그 구운 밤에서 싹이 나면 임과 헤어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재밌는 것은 철산에다가 철로 된 산에다가 철로 된 소를 이제 풀어놔요. 그래서 철로 된 소가 철로 된 산에 철로 된 풀을 다 뜯어먹어. 면 헤어지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결국은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미를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상상력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여기 나온 정석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시리는 이제 뭐 아시죠? 가시리 있고 해가지고 나오는 이걸 기호곡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기호곡. 돌아갈 기자에 이때 호자는 뭐뭐 하소서라는 뜻이 뭐뭐 하소서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호곡은 뭐냐? 돌아오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돌아오십시오. 근데 서운하면 안 오니까 잡아두고 싶지만 가시는 듯 다시 오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짧은 노래죠. 당연히 가시리는. 그런데 장과 장 사이에 여음이 삽입돼 있어요. 그 가시리도. 그러니까 그 가시리 있고 나난,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그 다음에 위증질과 태평성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시리. 여기서 써놓으세요. 자, 그럼 위증질과는 별 뜻이 없어요. 그냥 이건 몰라도 되고요. 태평성대가 나왔죠. 자, 이게 바로 아부성 발언. 자, 왜 이게 아부성 발언이냐면, 자, 이 고려가요를 부르죠. 자, 누구 앞에서 불러요? 왕. 자, 고려가요는 민간의 노래가 궁중으로 유입됩니다. 궁중으로 유입되죠. 자, 그러면 민간의 노래를 누가 듣고 있어요? 왕이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 가시리 있고 막 사랑 이야기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 왕이 재밌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태평성대 이런 말 막 집어넣어요. 자, 아부성 발언. 이제 아부성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좀 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음이 삽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름없다고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나오죠. 싫어지면 아니 올 터이니까 잡아두지 않겠다. 잡사와 두어리 말하는 선하면 아니 올세라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미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리랑과 상통한다. 이 아리랑도 뭐 왜 아리랑이냐 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보통 나는 난군과 이별한다. 이게 아리랑이고 이걸 이제 아랑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어요. 아랑에서 아리랑. 그러니까 아랑이 그 장화홍련전의 모티브 아닙니까? 아랑각 전설 해가지고 밀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중인이 이제 아랑을 사랑을 했는데 결국 이제 밤에 이제 사랑을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안 받아주니까 이제 겁탈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죽여버리잖아요. 아랑을. 그리고 이제 대나무 밭에다가 이제 버리고 나중에 막 혼령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뭡니까 원님들을 다 죽고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장화홍련전하고 모티브가 난 거예요. 장화홍련전. 아랑이죠. 하여튼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미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리랑과 상통한다. 그 다음 밑에 나오죠. 태평성대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슬픔을 하소연과 하는 거 어울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발언? 아부성 발언이다. 그리고 미녀일 때 없던 말을 붙였다. 그 다음에 서경별곡. 자, 이 서경 대동강이죠. 자, 서경별곡은 뭐냐면 넘겨보세요. 126쪽인데 126쪽의 서경별곡이 뭐냐. 이 서경별곡 서경 대동강이죠. 그러니까 이 서경별곡은 뭐냐면 그러니까 투사적 이미지라고 쓸게요. 투사적 이미지. 자,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자, 왜 재밌냐면 자, 이 노래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나는 당신과 헤어지려면 길쌈배 버리고 당신을 따라가겠다. 자,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좋은 직장, 뭐 삼성, LG 이런 좋은 직장 있죠, 대기업.
이게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직장. 다 버리고 당신이 가면 나는 당신을 지구촌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재밌냐면 자, 이 고려 가요에서 자, 이 서경별곡과 가시리가 있는데 완전히 스케일이 달라요. 가시리는 정말 여성적이죠. 에이불비하죠. 내가 당신을 잡아두고 싶지만 잡으면 가니까 서러운 님을 보내니까 가시는 듯 다시 오십시오. 이런 이야기인데 서경별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떠난다. 나는 너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고려가요 연구라는 과목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했더니 이 교수님이 이제 전문가이신데 그러더라고. 평양 여자는 좀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 서경 자체가 평양이잖아요. 평양.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126쪽에 이제 보면 그 대동강 뭐 해서 헤어지는 이야기도 쭉 나오죠. 이거는 뭐 정지상의 송인에서도 이제 뭐 대동강은 이별의 장소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물론 이제 이거 서경별곡 이 이후에도 또 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 시간 가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별곡이 이제 그 밑에 나왔죠. 시용양악부에 보이는데 여기도 보면 쟁점이 있다. 뭐 이게 또 이야기하려면 또 길어지는데 이 청산별곡 조금 이야기하다가 청산별곡. 자, 그 청산에 가겠다, 바다에 가겠다 그러는데 이 청산별곡에서는 또 재밌는 것은 자, 사슴이 짐대, 요즘 말로 쓸게 그냥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듣는다. 요즘 말로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돼요. 자, 이런 사슴이 짐대에 오라셔 해금을 혁언을 들어라 뭐 이렇게 나와요. 옛날 말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면 사슴이 장대에 올라갔다는 건 두 가지 해석이 돼요. 첫 번째, 진짜 사슴이 장대에 올라갔다. 두 번째, 사슴 복장을 한 광대. 자, 뭐가 답인지는 몰라요. 그건 여러분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슴이 올라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세상이 좀 뒤바뀌었으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사슴 복장을 한 광대를 했다는 것은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광대가 사슴 복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알리알리 얄라셩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여음이 상당히 여음은 후렴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차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도 마찬가지로 여음구인 것처럼 그런 얄리얄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응이라는 발음이 계속 나오면 이응이나 리을 발음이 이게 되게 좀 뭐랄까요 부드럽게 흘러가는 유음이라고 하죠. 유음 부드럽게 흘러가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소학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학부 자 이 소학부는 뭐냐면 한시이면서도 우리말 노래 특히 민요의 진솔한 그런 사연 자 이것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학부죠. 그러니까 이 소학부를 작은 학부 이렇게 번역하면 땡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학부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악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향가 이걸 향가가 뭐냐 시골의 노래 땡이에요. 시골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노래 특히 우리나라 중에 어디 노래? 신라의 노래를 향가라고 하는 겁니다. 향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수학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재현이 이제 익제난고에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2학기 때 그 작품들은 배우시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127쪽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사리화라는 것은 사리화, 그 모래 사자의 마을 리자거든. 그 모래 마을의 핀 꽃이에요. 그 모래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래 위에 선인장이나 피지 일반적인 건 꽃은 물이 다 새버리니까 다 죽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권력 있는 자들이 빼앗아 가고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를 나무라면서 이야기한 거고, 그런 내용이 사리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볼게요. 마지막 수학부는 이 시간 아마 여기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수학부는 거기 동그라미 쳤어요. 우리말 노래 민요에 다가간 한시다. 한시, 중세에 들어서면서 나타난 한시와 우리말 노래의 공존을 신흥 사대부가 다시 마련해서 이제 수학부를 창안했다. 또 우리말 노래가 한시와 같은 격조를 갖추게 하는 시절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수학부는 하여튼 우리나라의 노래인데 한시 형태로 쓰여진 우리의 노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수학부예요.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었죠. 쌍화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우리말로 돼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2학기 배우실 거예요. 이게 한시 형태로 써있어요. 쌍화점. 수학부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 1학기는 주로 이론 위주고 2학기는 작품 위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그 한시 형태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제가 120쪽부터 127쪽까지 쭉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28쪽을 보시면 설화, 무가, 연극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